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오늘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급락한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실망감을 줬긴 했는데 이게 10%나 빠질 일인가 싶긴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또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테슬라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가장 큰 폭으로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까지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가격 인하 소식이 뜨자 월스트리트에서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현재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JP 모건은 지금 현재 테슬라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을 이렇게 인하해도 그 효과가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수요 둔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조금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투자 심리상 2차전지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녁 테슬라가 이제 이 주가를 또 지켜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이쪽에 돈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뭔 소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주를 조금 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투닥투닥한 게 바로 어제인데 중국과의 사이도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죠. 막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했나 봤더니 어제 중국에서 대통령이 대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런 말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그쪽이 생각하는 의미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단어가 그렇게 뭐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강력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왔죠. 중국에서는 불장난 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북한식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로 물러서지 않고 외교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말하니까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말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보면서 그냥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린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주식만 보자면은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야, 최근 들어 그 화장품 관련주만 올라왔고 중국판으로 기대감 받은 게임주만 올라왔고 면세점, 여행 이쪽 애들이 좀 좋았던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가 또 악재가 터질 수도 있다. 갑자기 또 한한령 이런 거 터지는 거 아니냐? 요런 걱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중국이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또 다음 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이쪽에도 돈이 몰리는 소식입니다.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지속적으로 만지고 있다 보니까 왼쪽을 보다시피 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히토류 관련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 히토류 관련주가 있다고 해서 뭐 하는 겹인가 봤더니 유니온 머티리얼, 요 녀석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쪽에 좀 걱정이 많다, 중국과 뭐 투닥투닥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면은 히토류를 조금 사서 해지를 해보는 방법. 안 그래도 요즘 증시가 안 좋아서 히토류를 비롯한 뭐 방산주, 사료주 이런 것들이 조금 급등하고 있죠. 이럴 때가 되면은 진짜 주식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만약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면은 물론 이러한 방식이 100%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히토류 그리고 방산주 요런 겹들을 정말 조금 사보는 것도 우리의 멘탈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황사가 또 온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몽골과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오늘 내일 한국을 괴롭힐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일요일부터는 좀 사라질 확률이 높으니까 나들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분들 이번 주 푹 쉬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실적이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반등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는 거라고 하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바닥을 치면서 이제는 진짜 실적 반등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데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1월부터 3월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것을 알고 이미 선반영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좋냐라는 거겠죠.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어닝 시즌 요 녀석이 끝나야 이제 다시 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팝 좋아요. 외국인이 엔터주에 꽂혔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간 하이브를 필두로 엔터주를 무려 3,200억이나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 와중에 대부분은 하이브에 쏠리긴 했습니다. 2,100억이나 매수했다고 하며 2등은 JYP로 620억, 나머지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조금씩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무려 43% 급등, JYP는 19% 급등했는데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조금 더 봐야 되며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이겠죠. 우리가 지금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솔직히 경기 침체가 올해 말에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던 말던 엔터주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2차 전지처럼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섹터 아닐까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엔터주의 성장성을 믿고 계시다면 혹시나 지금 증시가 이제 이틀밖에 안 빠졌지만 혹시나 조금 더 빠진다면 그때 엔터주를 먼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기업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중 하나입니다. 2차 전지 국가 전략 발표. 무려 20조를 전고체 상용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전고체 기업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테슬라의 가격 하락 때문인지 다른 2차전지는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LG엔솔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2차전지를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큰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호재를 갖다 주든 선반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차전지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인 테슬라 요 녀석의 주가를 특히 오늘 저녁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세 사기가 연일 터집니다. 일단은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앞으로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전세만큼 싼 게 어디 있어? 충분히 그렇죠. 물론 월세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마음 편한 게 낫다. 혹시나 이거 전세 사기 한번 터지면은 그냥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몇십만 원 더 주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부동산 고수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부분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흐름이 더 생겨난다면은 전세가는 수요가 없으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덩달아 그 전세가가 낮아지면은 집값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그 집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던지는 물량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월세는 또 이 와중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본다면은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전세를 안전하게 구하려면은 근전환 확인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에서 60%이 정도를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전세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부, 물가 안정 협조하시죠? 자, 정부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커피 그리고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요청이 아니라 그냥 강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농식품부는 밀가루, 커피, 원두 등의 수입 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원가 부담이 준 거 아니냐, 물가 안정에 조금만 협조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외식 물가는 일단 당분간은 오르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때 많이 먹어두도록 할게요. 다만 이 와중에 좀 안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곡물가가 또 오를 수도 있다. 자, 이 소식이 어제 뜨면서부터 사료 비료주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뭔가 봤더니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23년, 24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이 신기록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덥다라는 소린데
그리고 이미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등에서 일부 지역은 벌써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이 부분이 장기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이거 작물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사료 비료주가 연이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폭염주를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소식이 쏟아지면서 약간 정신없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와중에 계속 공부해서 과연 어디로 돈이 몰릴지 그거를 계속 공부하는 게 주식쟁이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또 다르네. 자, 잊었던 코로나가 눈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오미크론 합이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데요. 자, 이 변이는 지금 인도에서 나오고 있으며, 최근 1일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무려 100배나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마스크 의무 제도가 부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증상은 뭐냐? 바로 눈병이랑 비슷합니다. 눈곱이 끼고 가려움을 동반한 결막염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별의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잊을만 할 때 한 번 더 기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시장 진짜 커질까요? 올해 6월은 진짜 큰 거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6월 달에 따끈따끈한 아주 뜨거운 애플의 첫 MR 헤드셋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삼성도 올해 연말인가요? 구글 퀄컴이랑 손잡고 연내 관련 제품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면은 거기서 뭐 메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꼽살은 충분히 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업계에서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큰 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실망감이 막 터져나와서 와 이건 아직 멀었다 한 10년 뒤에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결국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기리 또 이번에 XR, VR 제품이 나오면은 한번 사보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이거의 미래가 어떨지 기름들이랑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가 다시 달려줄까요? 구글 알파벳이 자사의 AI 조직 딥마인드와 브레인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새 통합 조직의 이름은 딥마인드라고 하니까 뭐 그대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딥마인드가 뭔가? 바로 알파고를 만든 자회사죠. 오픈 AI가 챗GPT 출시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시장을 주도하자 이에 조직 개편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의 진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CEO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하나의 팀으로 통합해 AI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오늘 AI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해줄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자, 세아베스틸 지주가 예상보다 특수광 시장에서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이 목표가를 3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난해 월평균 40만 톤 수준이었던 재고는 20만 톤에서 30만 톤 이렇게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가 반도체 공부할 때 많이 봤죠.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면은 바닥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세아베 스틸 지주도 지금부터는 좋아진다 이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아베 스틸 지주는 단순 철강이 아니라 원전, 항공, 방산, 수소 등 특수금속 소재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요 녀석도 살아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 예상퍼는 6 정도, 예상 배당은 5% 정도 준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자, 두산은 개인적으로 한 번은 발사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등장할 때, 그리고 실적도 지금 좋아서 DS투자증권의 목표가 16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데요. 다만 길게 볼 기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이 그렇듯 두산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 이슈가 나오기 전에 딱 담아놔서 상장한다라고 할 때 주가가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파는 전략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좋다고 합니다. 계속 들리는 이 소리.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주가가 올라갔네요. 개인적으로 저길이 또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 자, IBK 투자증권은 태양광 업황의 방향성은 우상향하고 미국 시장 지배력을 고려하면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 7.7만원.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의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너무나도 초라한 가치, 지금 시총이 10조도 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의 역량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생산 능력이 조금 많이 차이 나서
충분히 이런 차이가 이해가 갔지만 그런데 25년이 되면은 증설이 완료가 되고 그때가 되면은 생산 능력 자체가 퍼스트솔라와 하나솔루션이 비슷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솔루션의 가치는 너무나 저평가다. 추가 상승 기대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증시 분위기가 뒤숭숭. 지금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 이제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 후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새로운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뭔가를 보기에는 일러서 뭐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좋았던 이 찬지가 몇 달간은 쉴 가능성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시 끝났냐? 아니겠죠. 다른 섹터가 발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이 찬지를 정말 좋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굳이 이 찬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다른 기업에 우리가 또 집중할 필요도 있겠죠. 먹을 게 정말 많은데 굳이 치킨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면은 어떠한 주도주가 생길지 계속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는 대통령 방미가 있죠. 여기에 따른 원전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최근 들어 불안전한 증시 분위기에 급등하고 있는 방산주, 사료주 요 녀석이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마도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요 녀석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 저녁 옵션 만기인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해서 테슬라도 반등해서 한 1% 2% 급등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위에 있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또 증시가 올라갈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으니까 꼭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 증시 보고 주말에 추가 공부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